화이팅 배승입니다. 4부 전국열차 출발합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구과에 올라타서 영광입니다. 티켓비를 내셔야죠. 탑승비는 도대체 언제 주시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 무임승차하고 계시는데. 출연료 반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고 타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료계는 2025년부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후에 2027년도부터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추석 전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사 출신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안건 합의 안 되면 네. 시작 못하죠. 그렇죠. 뭐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또 거기 내에서의 이견이 복잡복잡하게 이루어질 텐데 네.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칙적인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아직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추석 전에 응급실 사태 네.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대통령실이 약간의 그런 입장을 지금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네. 의료계의 그런 의사들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각에서는 어떤 테이블에 앉더라도 사실은 합의가 되거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와 그리고 의료계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협의체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5년 의대 정원은요 오늘부터인가요? 수시 원서 접수를 그렇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끝난 문제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도 강조를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또 2025년도 의대 정원을 1년 유예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정 협의체가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의료계에서는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내년도까지 이제 백지화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정원은 2027년부터 이제 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2027년 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뭐 논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게 전체 의료계 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묵묵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정말 많은 대다수의 의료인들도 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참 동참을 하고는 싶지만 워낙 지금 의료계가 조금 감정적인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25년도 지금 수시가 오늘부터 네. 지금 현재 모집이 시작되고 있고 수시 모집 인원이 한 6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정시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데 과연 이런 문제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면은 많은 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또 혼란은 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에서도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타협에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은요. 윤 대통령의 사과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요구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관, 차관 그동안 의료계와 오히려 신뢰를 악화시키는데 사실은 주역의 역할을 했고 네.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의료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의료계의 내부의 근본적인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 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혁도 해야 되고 실손보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급여 비급여 그리고 의료전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당한 실력자가 문제가 있는 부분부터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의료의 복잡성인데 장관 차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의료계의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과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런 혼란을 초래한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적인 판단은 필요하다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고요. 그런 결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합의와 협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젊은 의사들이 아무리 뭐 어설프게 500명으로 합의한다 그래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졸속 합의라는 비판 때문에 사실 뭐 대한전공의협의회나 아니면 의사협회 수장들이 비판받고 사실 리더십을 잃었거든요. 그런 사실의 그런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명하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런 거버넌스들이 구축될 수 있는 의료개혁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차관 경질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람들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복지부 장차관이 사실
뭐 잘했든 못했든 지금 현재 이제 전장에 있는 장수를 지금 이제 큰 어떤 이슈를 두고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좀 논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장차관이 만약에 교체돼 가지고 이 문제에 있던 해결의 물꼬가 풀리면은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차관을 교체한들 25년 이런 어떤 의대 정원의 백지화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물 밑에서 대화의 채널을 좀 해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 참여한다면 당연히 저는 고려해야 된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인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참여를 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저도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2020 제가 3년도 9월 달에 필수 의료 육성법 법안을 이제 그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의료계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수건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필수 의료 부분의 이제 수가 문제, 특히 또 이제 형사 책임에 어떤 면제 부분 이런 네. 부분을 담았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순서를 이런 부분부터 먼저 그렇죠. 장차관이 먼저 해서 예. 의료계의 좀 가려운 부분을 걸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정원으로 나왔으면 좀 참 좋았는데 어쨌든 장차관이 그런 문제는 저는 잘못했다 네. 보는데 장차관이 했던 이 경질에 있던 이슈가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네. 국민의힘도 실제로 집권당이 되면서 지역 수가를 만들고 필수를 육성하는 게 사실 초반의 국정 과제였어요. 아, 처음부터 예.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의료개혁은 처음에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 지난 구정에 밥상에 사실은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활용하다가 이런 오히려 사단이 났다. 그 부분에 대한 수습은 정부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순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동감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의료 개혁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또 나올 거니까 다음 탑승하실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예,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형사 피해자들이 지금 동병상련 입장에서 지금 손을 잡고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합창을 하고 있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에 이런 진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금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이런 전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에 의해서 불법 어떻게 보면 좀 조작된 그런 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인데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준비 안 돼서 지금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의대 정원 이 이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집권 시에 이 의대 정원 추진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의료계 강력한 반발에 지금 바뀌어서 지금 자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좀 잊혀지고 싶다는 그런 애초의 어떤 이야기와는 달리 계속해서 어떤 집권당의 어떤 발목을 잡고 특히 민주당이 하는 어떤 과도한 어떤 국정 흔들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직 대통령의 어떤 모습인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래 예. 들으셨는데. 네. 뭐 지금 추석 앞두고서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문다희 씨 수사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 검찰 수사의 사실 시의성에 대한 의도가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국정 지지율 매우 낮은 상황인데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뭐 건강 안보가 최근에 더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통령 정말 준비 안 됐다는 그리고 어설프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표심이나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지지도 올리려면 이제 전 정권 탄압해야 되고 현 야당 대표 탄압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의 보복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실까. 결국에는 지금 뭐 22대 국회도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의 국정 운영 너무 아슬아슬하다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민주당 재집권 전략 그 얘기를 하셨는데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층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민생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이 너무 못하니까 우리는 더 나은 대안과 수습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현실에 있으니까 잘 준비하자라는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나 민생 이슈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집권을 했을 때 유능함을 보이고 국민들이 생활에서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인사들이 많이 민주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준비 그러면서 집권을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야당 지지자만으로 안 되니까 중도층과 외연 확장을 위한 조금 더 그런 민생 행보를 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었을까요? 예, 지금 뭐 민주당은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그 뭐 전당대회 결과라든지 모든 또 민주당의 주요 정책 또 의견이 좌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전현희 의원처럼 어떤 뭐 살인자라는 등 그런 어떤 강성 어떤 발언들만 해서 이제 박수를 받는 그런 어떤 정당이 지금 사실 저는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앞으로 지금 현재 다가오는 어떤 대선이라든지 정당으로서는 어떤 그 중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시각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문명 갈등의 봉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시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은 동병상련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지금 두 진영 간의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은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비명행사 치명행지 받듯이 저는 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을 건넜다. 예를 들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복권이 된 그런 어떤 마당에 과연 다음 대통령 경선이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요. 계엄령 준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계엄 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 어떤 주장이고 또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공영방송에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계엄령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더 확장성 있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충안고 출신들의 비밀 회동들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계속 지칭하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나중에 도모한다고 했을 때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게 되면은 과반이어도 사실 계엄령 해제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김민석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아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참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게 뭐 저희 당으로 봐서는 참 고마운 어떤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이죠?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이 참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김민석 의원의 그 형님 되시는 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관련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참 형제는 용감한데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 가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제 재판이 될지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만 간다면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지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사법 어떤 지연을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엄할 때 척결 대상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법 절차만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발 민주당에서 좀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또 들어봤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이 지원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13조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 당의 정책에 바람을 빼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내부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요즘에 신삼김이라 그랬고요. 예. 사실 김동영, 김경수, 김부겸 뭔가 나중에 대선 후보로서의 대한 세력으로서의 또 기대감이 있고 외연 확장에 있어서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3명의 김씨인데요. 요즘에 김동연 지사가 언론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 유튜브 유명한 그 라면? 경제 TV 예, 출연해가지고 사실 이- 네. 예. 삼땡땡 TV에 네. 나와가지고 말하면 안 사실 되나군요. 25만 원 얘기하면 되죠. 근데 YTN에서 다른 또 아유, 뭐 홍보를 할까봐 또 네, 알겠습니다. 섭섭해하실까 역시 제가 또 그저 언급을 안 의원님의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 예. 그래서 김 지사가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별적 복지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또 경제 전문가 시각에서의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일부의 현역 의원들이 왜 그러면은 지금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지금 당에서 당론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전선을 흐트리냐에 대한 비판은 있긴 하지만요.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의 또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차별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지금 민생 경제에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에서 좀 건설적인 담론을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김동연 지사도 어차피 뭐 대권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재명 대표와 좀 차별하는 것 같은데 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차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차별화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을 좀 해야지 집권 여당 대표로서 차기 어떤 대권 주자를 본인의 어떤 몸값이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근본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에 있던 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좌파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뭐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주장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이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한 김동연 지사 이런 발언은 단순하게 25만 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어떤 철학에 좀 다른 어떤 시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김동연 지사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을 어떤 그런 어떤 소지도 다분히지만 확실하게 또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이미 인물 면에서도 전해철 전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많은 어떤 친문 세력들을 지금 경기도에 지금 들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길로 가겠다. 이런 좀 선전포고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금투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는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재명세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민감한 이슈죠. 예. 특히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정말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도 유예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민심을 잘 읽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지도자가 결국에는 마음을 얻을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 당 스펙트럼 되게 넓습니다. 네. 예, 진보의 뭐 극단 진영부터 있지만 실제로는 중도 보수까지 모두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되게 큰 기대감에 띄워주시는 발언을 우리 홍 전 의원님이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 누가 그런 정책적 뭔가 선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적인 경쟁이 저는 뭐 당내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1극 체제라는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동연 지사는 금투세 도입하려면 거래세 폐지도 검토해야 된다. 강행, 폐지, 유예 이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서 약간 이재명 대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세요? 예, 완전히 차이가 있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 출신의 경제관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민주당과는 좀 정책이라든지 철학에서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동연 지사를 뭐 띄워주기보다는 어떤 철학적 어떤 차이를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대상이 1%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참 어리석은 판단이 이 1%가 만약에 영향이 있으면은 전체 주식 시장이 다운그레이드되고 굉장히 그 가격이 폭락될 그런 저평가될 그럴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지금 댓글이 걸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김동연 지사 얘기 나오면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야당이 추석 연휴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오늘부터 국회는 대정부 질문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정부 질문이 마지막 하는 날에 이제 법안을 좀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오늘 뭐 의장님과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또 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협상과 논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명품백 관련한 김건희 네.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이 난 상황에서의 그런 민심들이 끓고 있고 또 조만간 그 권오수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회장의 그런 공판이 나올 것이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윤 대통령 나중에 그 집권 이후에 사전 논란 뭐 양평으로 할 건지 서초동으로 할 건지 이러면서 또 예산을 확대해서 책정했다라는 그런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모든 사법 판단에서 무법지대에 계시느냐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뭔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 김혜경 여사는 또 직접 공개 출석하면서 뭐 10만 원 그 법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되신 윤 대통령의 이번 정권의 모습이 참 상반되고 오히려 내로남불로 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민할 거고 그 일환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 어느 타이밍에 올리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야당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특검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정말 참 집요한 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되기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 판단해서 사실은 무수히 많이 공격을 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과연 어떻게 민주당에 사과 한마디 했느냐. 대표적으로 뭐 줄리 사건부터 해서 또 그 이후에 영부인에 대해서 국외 해외 순방 중에 캄보디아에 화나를 할 때 그걸 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결정됐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에 발의되면 네 번째 최혜병 특검이 또 발의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되면 이번에 여섯 번째. 이번에 최혜병 건이 발의되면 네 번째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사상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이 공천을 또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공천에도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김건희 여사로 또 연결돼서 또 그것을 왜 특검으로 이렇게 또 연결하는 것인지 이게 민주당 결국 이 이재명 대표였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결국 끊임없이 22대에서는 계속 특검 탄핵으로 해서 국회에서 윤석열 지금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어떤 국정 마비가 되고 부처 마비가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저는 국민에게 간다. 빵통이가 지금 마비되어 있어 지금 이제 막 딥페이크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 이렇게 가다가 끊을만 하는지 몰라지고 갑자기 궁금한데 홍석준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해서 문자 안 받으셨어요? 제가 받았으면은 달라졌겠지만 안 받았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로 옮기라든지 다른 얘기가 안 받았다고 없으셨군요.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말무리로 추석 선물 이제 뭐 두 분 전 의원이셨으니까 대통령 선물 받은 거 그거 야당 의원들이 막 거버 그러는데요. 주소까지 다 이렇게 전화로 통보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난 안 받고 거부 운동하면서 또 이번 정권의 그런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또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예. 모든 야당 의원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특히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물은 선물인데요. 아, 예. 그러니까 거기 만들어서 그 국민들이 또 만들어서 근데 저도 뭐 임기 중에 받았지만 거기에 어땠어요? 보면은 딱 상자 큰 상자 중간에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그거- 박혀 있고요. 예, 대통령 선물이니까. 그 부분에 있는 거부감이 큰 분들은 아, 사실 예.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참 생각이 너무 참 편협하고 졸렬하죠. 사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싫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네.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주는 선물 아닙니까? 네. 지난번 난도 그렇고 그 선물은 선물대로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받으면서도 예.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열차 다 도착을 했습니다. 두 분 이제 내리셔야 되는데요. 저는 좀 더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